울릉도의 남단. 해발 194m에 불과하던 가두봉은 지금 더 이상 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파도와 바람만 맞던 이곳은 거대한 중장비의 진입로가 되었고, 산은 깎여나가 하얀 토사를 드러낸 채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 장면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고립된 섬, 울릉도가 하늘길을 갖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이자 선택이다. 울릉공항 건설은 시작부터 논란과 충격을 동시에 안고 출발했다.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바다 위에 활주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기존 공항 건설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지형적으로 평지가 거의 없다. 섬 전체가 급경사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의 평탄한 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바다를 메우거나 공항을 포기하는 것. 결국 정부와 시공단은 바다를 선택했다. 그러나 바다를 메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토석이 필요했고, 외부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비현실적이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바로 가두봉이다. 공항 예정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 산을 깎아 나온 흙과 돌을 그대로 앞바다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공사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울릉도 앞바다는 수심이 깊기로 악명 높다. 일부 구간은 수심이 30m에 달하며, 이런 해역을 매립하기 위해 외부 자재를 투입할 경우 공정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가두봉에서 바로 토석을 공급하면 물류 동선이 극도로 짧아지고 매립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접근 각도에서 가두봉이 사라지면서 착륙 시 시야 확보에도 유리해진다는 판단이 더해졌다. 즉, 산을 깎는 선택은 비용 절감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이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시작과 동시에 상징적인 숫자를 남긴다. 총 사업비 8,792억 원. 이는 울릉군 전체 1년 예산 약 2,100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하나의 공항을 위해 하나의 섬의 연간 살림살이를 몇 년치나 쏟아붓는 셈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니다. 울릉공항이 지역개발 사업의 범주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울릉도라는 공간이 갖는 지리적 가치, 그리고 동해 한가운데 형성되는 항공거점의 의미가 이 금액 안에 응축돼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 핵심 구조물인 케이슨 설치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바다 위에 형성된 인공지반은 서서히 활주로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목표 완공 시점은 2028년.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산은 이미 사라졌고 바다는 이미 땅이 되었다. 이제 울릉공항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왜 울릉도는 이렇게까지 해서 공항이 필요했을까?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일까? 아니면 동해의 전략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수단일까? 그리고 1200m 활주로라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울릉공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울릉공항을 둘러싼 모든 논쟁은 피상적인 숫자 싸움에 그치고 만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숫자가 등장한다. 1200m. 이 활주로 길이는 공항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일반적인 중소형 공항과 비교해도 짧은 이 길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진다. 과연 1200m 활주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으며 이 공항이 울릉도의 미래를 바꿀 만큼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울릉공항은 대형 여객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공항이 아니다. 이 공항의 기본 목적은 대량 수송이 아니라 안정적인 접근성 확보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수일씩 고립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파도가 높아지면 여객선은 멈추고 응급 환자 이송조차 불가능해진다. 공항은 이런 극단적 고립 상태를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으로 기획됐다. 1.120m라는 길이는 이 목적에 맞춰 계산된 결과다.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및 중형급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 길이는 결코 즉흥적인 숫자가 아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양끝에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접근 각도를 최적화해 제한된 길이 안에서 최대한의 안전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즉, 길이가 짧다는 사실보다 그 짧은 길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형과 기상이다. 울릉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시시각각 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강풍과 난기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활주로 길이보다 접근 안정성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단순히 활주로만 놓는 공항이 아니라 주변 지형 자체를 공항 운영의 일부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가 됐다. 가두봉을 깎아낸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산이 사라지면서 항공기 접근 시 시야와 풍향 조건이 동시에 개선된다. 1200m 활주로를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육지공항의 기준으로 울릉공항을 재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애초에 육지형 공항이 아니다. 이 공항은 섬공항이며 해상공항에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해상 매립과 단거리 활주로를 결합한 사례는 드물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실험이자 도전으로 평가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확장 가능성이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는 1200m지만 이 숫자가 울릉공항의 영원한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 매립 구조와 공항 배치 방식은 향후 조건이 허락될 경우 일정 수준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물론 이는 즉각적인 약속은 아니지만 최소한 구조적으로 막힌 선택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이 공항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다. 대형 허브공항이 아닌 고립을 끊는 공항, 대량 수송이 아닌 필수 접근을 보장하는 공항. 이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1200m는 짧아 보이지만 그 목적을 이해하면 이 숫자는 오히려 계산된 최소치에 가깝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는 끝나지 않는다. 이 공항이 단지 민간 교통 인프라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울릉공항이 갖는 위치적 특성은 단순한 섬공항 이상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울릉공항의 위치를 지도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 공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인프라로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섬이 아니라 한반도의 동쪽 끝을 바다로 확장한 전초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공항은 교통시설이면서 동시에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장치가 된다. 왜 울릉공항이 이토록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오는지 이해하려면 이 공항이 놓인 위치부터 다시 봐야 한다. 울릉도는 독도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동해를 가로지르는 해상교통과 항공 접근의 요충지이며 주변 해역은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이해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민간공항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민간공항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동해의 공간 활용 방식을 바꾸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공항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접근 시간이다. 현재 울릉도 접근은 기상 조건에 따라 항공 접근이 가능해지면 이 시간은 단 몇십 분으로 압축된다. 이는 관광객 유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행정, 의료, 재난 대응의 속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특히 응급의료 이송은 울릉공항의 가장 직접적인 명분이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나 선박에 의존해야 했고 날씨가 나쁘면 사실상 방법이 없었다. 공항은 이 구조를 끊어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더 넓어진다. 울릉공항은 동해상공의 항공 네트워크에 하나의 고정점을 추가한다. 이는 항로 설정, 감시 범위, 기상 관측, 해상 상황 파악까지 연쇄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공항 하나가 생긴다고 군사적 균형이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공항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의 차이는 분명하다. 특히 동해처럼 민감한 해역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한계다. 1200m 활주로는 대형 군용기의 상시 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공항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규모의 항공기 운용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즉, 울릉공항이 곧바로 군사기지가 된다는 주장은 과장에 가깝다. 다만 공항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전략적 여지는 부정할 수 없다. 공간이 생기면 선택지가 늘어나고 선택지가 늘어나면 해석은 다양해진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상징성이다. 울릉공항은 한국이 동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 신호다. 접근이 어렵던 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숫자로만 보면 과도해 보이는 예산도 이 맥락에서 보면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공간을 유지하고 연결하겠다는 선택이다. 결국 울릉공항은 민간과 전략, 지역과 국가의 경계에 서 있다. 어느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는 이 애매함이 바로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애매함은 향후 공항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항공기가 투입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공항이 실제로 어떤 항공 운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의가 현실로 들어오는 지점은 결국 항공기 문제로 귀결된다. 아무리 공항이 완성된다 해도 어떤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공항은 기능을 갖지 못한다. 특히 1200m 활주로라는 조건은 항공기 선택을 극도로 제한한다. 이 제한 속에서 울릉공항의 실질적 운영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이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울릉공항이 대형 제트 여객기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중대형 기종은 이착륙 거리와 접근 속도, 제동거리 모두에서 1200m 활주로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울릉공항의 현실적인 대상은 단거리 이착륙 성능을 갖춘 소형 및 중형급 항공기다. 이 범주에는 터보프롭 계열과 일부 경량 제트기가 포함된다. 터보프롭 항공기는 짧은 활주로 운용에 유리하다. 저속 접근이 가능하고 제동거리도 상대적으로 짧다. 울릉공항처럼 바람과 기상 변수가 큰 환경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특히 중요하다. 다만 수송 능력과 속도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대량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전기 노선 운용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한다. 일부에서는 경량 제트기 운용 가능성도 거론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기상 조건과 중량 관리가 극도로 중요해진다. 탑승 인원, 연료량, 기상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이착륙 안전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즉,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울릉공항 운용의 핵심은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 안전 조건을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은 단순한 활주로와 관제시설로 끝나지 않는다. 접근 절차, 기상 관측 시스템, 조종사 훈련까지 포함된 종합 운용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조종사에게는 울릉공항 전용 접근 매뉴얼이 필요하다. 주변 지형과 해상 기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짧은 활주로는 위험 요소로 바뀐다. 여기서 다시 한번 논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의 공항을 굳이 만들어야 했느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울릉공항의 목적을 오해한 데서 출발한다. 이 공항은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시설이 아니라 고립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항상 열려있는 공항이 아니라 열릴 수 있을 때 반드시 작동하는 공항이 목표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비상 대응 능력이다. 울릉공항은 정상 운항뿐 아니라 재난 상황과 응급 상황에서의 활용 가치가 크다. 해상 사고, 의료 응급, 자연재해 발생 시 공항은 육지와 섬을 잇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형기 수용 능력이 아니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접근이다. 결국 울릉공항의 항공기 운용 문제는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문제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이 공항의 모든 조건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공항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울릉공항 건설을 둘러싼 가장 거센 비판 중 하나는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다. 총 사업비 8,792억 원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짓는 비용이 아니라 울릉도라는 공간을 국가 인프라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숫자는 언제나 직관적인 판단을 자극한다. 과연 이 돈이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비용 논쟁의 첫 번째 축은 경제성이다. 울릉도의 상주 인구는 제한적이고 관광 수요 역시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대형 공항처럼 안정적인 이용객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8천억 원이 넘는 투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 예산을 다른 지역 개발이나 복지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가치는 단기적인 수익 계산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 공항은 수익시설이 아니라 접근성 인프라다.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 물류, 행정, 의료가 동시에 변한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날씨 하나로 섬 전체가 멈추는 구조였다. 공항은 이 구조를 완화시키는 장치다. 항상 운항되지 않더라도 운항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섬의 생활 조건을 바꾼다. 두 번째 축은 지역 유지 비용이다. 울릉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미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해상 교통 보조, 응급의료 지원, 행정 운영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된다. 공항이 생기면 이 비용 구조가 일부 전환된다. 즉 공항 비용은 새로운 지출이면서 동시에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성격도 갖는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대체 불가능성이다. 울릉도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이다. 다리도 터널도 현실적이지 않다. 해상교통은 기상에 종속된다.
결국 항공 접근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선택지가 하나뿐인 상황에서 비용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존재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비교가 있다. 왜 다른 섬에는 이런 공항이 없느냐는 질문이다. 하지만 울릉도는 위치와 역할 면에서 특수하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단순한 생활섬이 아니라 지리적 전초의 성격을 갖는다. 이 특수성이 바로 예산 규모를 설명하는 배경이다. 결국 울릉공항의 비용 문제는 찬반을 가른 도구가 아니라 이 공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보면 과도해 보이고 국가공간 전략이 일부로 보면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울릉공항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울릉공항이 완공된 이후 이 공항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기대와 우려,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포함한 울릉공항의 미래를 짚어볼 차례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는 순간 이 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울릉도의 시간은 파도와 바람이 결정했다. 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정해졌고 섬은 외부와 단절된 채 자체적인 리듬으로 움직였다. 공항은 이 리듬을 외부의 시간과 연결시키는 장치다. 그 변화는 단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생활의 안정성이다. 항공 접근이 가능해지면 울릉도는 더 이상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 아니다. 응급 상황에서 선택지가 생기고 행정과 물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관광 수치나 경제 지표보다 먼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공항이 항상 붐비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열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섬의 불안을 줄인다. 관광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방문객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조건상 대규모 관광객 유입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오히려 울릉도의 환경과 정체성을 지키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 대신 관리 가능한 규모의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항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변화를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울릉도의 위상이 달라진다. 공항이 있다는 사실은 지도 위의 섬을 하나의 거점으로 바꾼다. 접근 가능성은 곧 존재감이다. 행정적, 상징적 무게가 커지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명분이 생긴다. 이는 단기간에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만들어낸다. 물론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상 변수, 운영 비용, 항공사 참여 여부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공항이 완성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운영의 성패는 공항 그 자체보다 이후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떤 노선을 열고 어떤 기준으로 운항하며 어떤 상황에서 공항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진다. 울릉공항은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가깝다. 이 공항은 울릉도가 어떤 방향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 고립된 섬으로 머물 것인지, 연결된 거점으로 변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항 활주로 위에서 그리고 그 활주로를 오가는 항공기의 운항 속에서 천천히 드러날 것이다.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택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이 동해의 끝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